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죠. 그런데 광복절 자정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송출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었고요. KBS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송출되는가 하면요. 이날 마지막 방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첫 번째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이 위대한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의 아주 지대한 업적이라고.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이라는 내용과 6.25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강다리를 폭파한 걸 정당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품성도 문제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번이나 독립영화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심지어는 심사 과정에서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미가요로 시작해서 이승만으로 끝난 공영방송의 광복절 방송. 참 기묘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요. 도대체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배수진 의원님? 네, 지금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라앉으면 이상한 것이죠. 광복절이 되는 그 0시에 자정에 어떻게 기미가요를 틀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오페라고 뭐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기모노를 입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기미가요는 지금 KBS 현 사장의 올해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재신임을 위한 용산을 향한 러브송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나비 부인과 그다음에 뒤집힌 태극기로 국민들이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백한 과오인 제주 4.3과 3.15 부정선거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운동사를 다 우리의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영한 그 건국의 그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방영한 것, 이것이 핵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번이나 이것은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음에도 예. 이게 매우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객관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었고 작품성도 인정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굳이 이 시점에,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언론 노조나 관련 있는 단체들이 다 그렇게 방영을 하지 말라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과 방식도, 그러니까 물론 기적의 시작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기미가요나 태극기에 뒤집은 것에 대한 사과인데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 9시 뉴스 말미에 그 경위를 진상조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마치 책임이 실무자에게 있는 양 또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고요. KBS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수신료 거부 운동 일어날 법합니다. 네. 용산을 향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산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군 정신 전력 교재에서는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팩트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왜 이러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김성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KBS 한마디 보태고 갈게요. 그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 오페라를 틀었거든요. 이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강행 임명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분 임명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런 걸 불러오는 겁니다. 이 서울 지하철 역사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국, 잠실, 광화문 이쪽에 독도 조형물을 안전의 이유로 철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시청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 이런 데는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짧았고
그다음에 시기가 안 좋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 안전 이유로 좀 철거를 한 것 같고 지금 시설물이 안전에 좀 위의 요소가 되니까요. 통행에 좀 방해가 된다라고 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바로 벽면에다 리모델링해서 재설치 약속하고 해서 요건 좀 별개 사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군 정신전력 교재 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요건 정확하게 의도된 사안이고요. 우리가 그 뉴라이트 성향의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진행했었습니다. 이거 홍범도 지우기 일환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요번에 그 정신전력 교재가 다시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기돼서 나갔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해가지고는 다시 전량 회수해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다시 만들면 우리 상식적으로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홍범도, 김좌진, 김구 선생님을 다 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건 의도된 거죠. 의도된 것이다. 이건 홍범도 지우기 일환이에요. 홍범도 지우기 일환이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드러날 텐데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의 사관이니까요. 뉴라이트 세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기점으로 하면서 가장 그들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는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좌측에 있었던 사람들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홍범도나 김좌진이나 김구나 어쨌든 조금 더 좌측에 있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조차도 안 한 거다라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요.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상들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팩트 자체를 지우는 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고요. 이거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절대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의도된 것이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현 정부의 논란이 된 대일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됐죠. 물론 찬반 의견은 명백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뒤에 말씀하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을 했고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대해서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해서 지지난 정부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얼마 되지 않았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이건 뉴라이트는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광복회는 이 문제로 어제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듣고 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구테타를 강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선 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자, 이동학 의원님, 이게 이제 여러 사안을 놓고 사안마다 이제 비판적인 입장과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친일 정권이다라고 규정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지금 내세울 수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강제징용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나 아니면은 뭐 사도광산 문제나 최근에는 또 독도 관련된 훈련 이거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4차례나 비공개로 또 진행이 됐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이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진영 간의 논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검은 세력 운운하잖아요. 그게 진영 간의 논란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보수 스스로가 보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19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기본 조약이 박정희 정부 때 일본과 이거를 체결을 합니다. 예. 거기에 2조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러니까 1910년 8월 22일은 한일 병합 조약이 있었던 때입니다. 실제로 식민지가 됐던 바로 그 조약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65년 협정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전 것까지 애초부터 모든 게 무효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일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최근에 김영석 독립 그 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제 시대 때 우리의 국적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협정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에요.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미 이 체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네. 입장인데 이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세력들이 도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 이거 조선 총독부 아니야? 조선 총독부의 이 수장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가 보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데 이승환 의원님 반박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뜬금없는 건국절 논란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온 동네에 친일 정권이라고 다 붙여놨는데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건국절을 추진한다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안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김영석 장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이어받아오고 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까지 인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진짜 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이전에 수정이 일어나고 창란이 일어나고 했던 모든 과정을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는 그 과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쳐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고 잉태했던 그 시기까지를 모두 다 인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 건국과 그 예. 건국 이전의 독립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모든 기준을 다 같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워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상해 있었던 임시정부까지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지금 와서 분란의 거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관장의 할아버지 조부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십니다. 우당 이회영 일가 6명의 형제들이 신흥 무관학교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가문 아닙니까? 예. 이회영 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나키스트였습니다.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섯째 동생 이회영 선생의 동생은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의 법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초대 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집안 안에서도 독립운동 이후에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던 거죠. 우리 정부와 보수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 세력이라고 욕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친일과 반일로 오히려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1년 전 이맘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렇게 나라 양분내놓고 1조 넘는 돈을 쓰게 해놓고 몇만 번의 바닷물에 시연해가지고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 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민주당 국민 다 죽이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 반성을 해야죠. 네. 자, 조국혁신당은 어때요? 지금 조국 대표가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라는 발언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반박과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는 강력하게 친일 정권을 넘어서 숭일 정권이고 밀정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수 정권에서 초, 중, 고 역사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 저의 역사관은 보수 정권이 세워주었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1919년 기미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부터 그 임시정부 수립부터 그 모든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또 그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숭일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근래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일단 한 7가지 정도,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7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거의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광기가, 일본을 향한 그 광기가, 그 광기만 놓고 보면 거의 카미카제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KBS 논란입니다. 아까 그 김성열 위원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나서 두 사람이서 KBS 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 이사들이 다음 사장을 또 이렇게 선임하는 절차들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KBS 사장은 또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그 기미가요를 방송에 광복절에 틀어대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뉴라이트가 곳곳에 특히 역사와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에 포진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언급한 것은 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임원, 기관장 다 포함해서 적어도 25명 이상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곧 있으면 8월에 새 검정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역사 교과서가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 그 교학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교육계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독도 조형물 이야기 나왔는데요. 마치 서울교통공사의 해프닝처럼 네. 이제 취급이 되기는 했는데, 언론에서. 근데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총선 기간에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길기가 서울 광장에 휘날려도 상관없게 만드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다가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니까 슬그머니 철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들 징계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감감무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울려서 생각이 나고요. 지금까지 몇 번째인가요? 제가 3번째까지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7번째까지 다 하실 간략하게 생각이네요. 하겠습니다. 네. 4번째로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굳이 광복절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게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을 거고요. 네. 5번째로 아까 나온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문제입니다. 우리의 김구, 홍범도, 김좌진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다 삭제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반쪽짜리 경축식입니다. 6번째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 경축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행사에서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고요. 미국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경축식에서도 광복회장 기념사를 대독을 하니까 뉴욕 총영사가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건국절 이야기를 해서 광복회 인사들이 퇴장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전 7번째 마지막 대미는 경축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경축사 들을 것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어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해방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룩한 그런 역사는 부정하고 주어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이런 헌법 전문의 정신을 다 부정하는 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거의 융단 폭격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친일 정권, 숭일 정권, 밀정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게 이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 공부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7가지를 다 말씀하겠습니다. 반박할 예. 시간은 안 되지만 짧게 일단 반박을 말씀하겠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임시대통령 이승만이었고요. 1948년 대한민국 공식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도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독도의 첫 번째 의용군 보낸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보정치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꾸 야권에서 개념화시키고 이것을 그 이론화시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정치, 사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문적 논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마치 이단화처럼 대한민국에서 축출돼야 되는 세력으로 이야기되는 것 자체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권이 정말 우리 정부가 친일 정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해서 토지 물려받은 대촌 남경의 아들 이성윤 의원의 재산을 몰수하십시오. 두 번째, 이성윤 의원이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한 대촌 남경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재산 몰수하십시오. 두 번째, 정말로 수기 정부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죽창 들고 죽창가 들고 항일 운동하십시오. 아니면은 만주나 상해로 좀 망명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지금이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직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지금 거대 양당 다 문제다, 대통령도 문제다라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계신데 어떤 논리입니까? 저도 싸잡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광복절 경축식 저희 개혁신당은 참석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참석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경축사를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왜냐면 일제로부터의 광복을 축하하고 치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경축사에서 갑자기 검은 선동 세력 이야기가 나오고 가짜뉴스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경축절 메시지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반윤 세력, 반정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상당한 의문이 들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정말 갈등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라는 이런 표현은요, 정말 원색적이고 노골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협치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손을 잡겠습니까? 저는 조속 총독부 이것도 사실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극한 갈등, 극한 치킨 게임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도대체 몇 건의 민생 법안이나 통과시켰습니까? 저희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증시는 날뛰고 있고 부동산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정치는 민생을 버리는 겁니까? 저는 거대 양당 모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국정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